혹시 요즘 밤마다 다리가 붓고 아침에 눈두덩이가 무거우신가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쉽게 가라앉지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이 모두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30년간 신장 노화와 식생활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김도윤 박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통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만 알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장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헤매시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신장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은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실제 상담에서 효과를 확인한 신장을 다시 살리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만으론 부족하죠. 일상에서 신장을 아끼며 사용하는 생활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죠. 이렇게 중요한 신장을 지키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사실에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72세 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정수님은 평소에 건강하시다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더니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죠.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피곤하면 다리도 붓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퍼석퍼석하고 소변 색깔도 진해지기 시작했죠. 그제야 걱정이 되어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다행히 정수님은 저와 인연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음식을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주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소변 거품이 줄어들더니 저녁에 발목 부종도 완화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피로감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수님은 6개월째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최근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수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음식.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올리브 오일이 전신 염증 수치를 낮춰서 신장 손상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영호님은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3개월 후 검사에서 혈액 수치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올리브 오일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는 샐러드나 찐 채소에 뿌려서 드시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고온에서 가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온에 달구면 올리브 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거든요. 반드시 생으로 드시거나 중약불에서만 살짝 데워서 사용하세요. 혹시 집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포라판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75세 이정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정희님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붓고 피로감이 심해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주 3회 정도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죠. 2달 정도 지나니까 부종이 눈에 띄게 완화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활력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조리법이 중요해요. 잘게 썬 다음에 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2분간만 살짝 찌면 설포라판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주의하세요. 다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중기 이후에는 칼륨이 체내에 축적될 우려가 있어서 드시는 횟수를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보통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의 혈관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68세 박정수님은 혈압이 계속 높아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생마늘을 다져서 두부 무침이나 나물 반찬에 넣어 드시라고 했죠.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약물 치료와 병행한 결과이지만 마늘도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마늘을 드실 때는 다져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섭취하시면 알리신이 최대치로 생성돼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소량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평소에 마늘은 어떤 요리에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이 세 가지 음식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브로콜리는 세포를 보호하고 마늘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특히 신장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져요.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신장을 아끼며 사용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아껴 쓰는 생활 습관 5가지. 일상에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짠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나트륨은 신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 중 하나거든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은 그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김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특히 높죠.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국물에는 염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국물은 되도록 남기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적응되실 거예요. 혹시 오늘 점심에 국물까지 다 드셨나요? 2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거예요.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줘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거든요.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세요. 목과 어깨 마사지,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소에 진통제는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단백질 과잉 섭취를 자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특히 붉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큰 부담이 돼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신장 상태에 따라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더욱 신경 써서 조절하셔야 해요. 생선, 두부, 달걀 흰자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적당한 양만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오늘 드신 단백질은 어떤 종류였나요?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예요.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술도 마찬가지로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잔의 술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쳐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 술자리에서는 가볍게 한두 잔 이하로만 제한하세요.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몸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5번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 습관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 일을 못해요.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는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잠들기 전에 반잔 이런 식으로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나눠서 마셔보세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오늘 물은 몇 잔 드셨나요? 이 5가지 습관을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아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짠 음식 줄이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 단백질 적정 섭취,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하나하나는 작은 변화지만 모여서 큰 힘을 발휘해요. 특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실천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음식과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 중 하나가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신장 관리는 본인의 신장 상태에 맞춰서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신장이 나빠지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올바른 관리를 통해 기능을 보존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개선을 경험하셨거든요. 만약 신장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져서 결국에는 투석이라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 3회씩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고 식단도 엄격하게 제한받아야 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떨까요? 평생 건강한 신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적당히 드시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실 수 있죠. 가족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실천법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바로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나 나물 위에 한 스푼 뿌려서 드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쌓이면 신장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한 스푼이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6개월, 1년 후에 검사를 받아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거예요.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해주고 신장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도와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신장 건강법을 바탕으로 해서 혈관과 뇌 건강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통합적인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만 건강해서는 부족하죠. 우리 몸 전체가 조화롭게 건강해야 진정한 웰에이징을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신장과 심장, 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곳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마늘을 활용한 요리인가요? 브로콜리를 찜으로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는 건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